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남해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최종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진흥계획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경관을 형성하는 경관법이나 미관을 형성하기 위한 건축법과는 달리 공공디자인 진흥법이라는 것은 실즉 다른 법들은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라는 것이지만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제목에서 이미 내포하고 있듯이 진흥을 목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법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이나 시행을 얼마든지 확장,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지역, 특히 남해군의 방향을 어떻게 정립하고 그것을 정책에 담아낼 것인가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계획은 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5년마다 단계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향상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공공디자인은 단계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는 것이 단순히 디자인을 만들어내거나 디자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공시설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 기준을 어떤 방향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니, 그 방향에 맞게 설계 기준을 어떻게 계획하는 것이냐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누구 하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 몇 사람의 구성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는 것은 구성원 전체가 공공디자인의 위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취지이고 방향성입니다. 지금부터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착수 이후에 유관기관의 인터뷰와 착수보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공공디자인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조사했고 주민들의 설문조사나 부서별에서 안고 있는 문제나 해결하고 싶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함께 담아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1차적으로 공공디자인이 어떤 것인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했고 중간보고 이후에는 공공기관, 주변 공공기관에 대한 설문조사와 더불어서 민간 전문가에게도 인터뷰를 함께 진행해서 남해 지역에 적합한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남해군이 뒤늦게나마 총괄기획가를 임명하게 되어서 총괄기획가와 함께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경관계획과 맞추기 위해서 다시 남해군의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남해군의 공공디자인 전체 방향에 대해서 재정립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서 오늘 이렇게 최종 보고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진흥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조사를 이루었고요. 문헌조사에서 보면은 주민 일상에 도움을 주는 공공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상위 계획이나 유관 계획들도 마찬가지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공공디자인과 관련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에는 남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에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고 실제 주민들을 위한 편의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부족한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변 지역, 즉 남해군 주변 지역에 대해서 공공디자인 방향들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들여다봤을 때 주요 키워드가 사람 그리고 조화라는 큰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변 지역이 어떻게 공공디자인을 진행해 가고 있느냐에 대한 추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해군의 지형은 보시는 것과 같이 구름선 산지이면서도 험준한 산악 지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형의 공간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남해군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해안에 인접한 마을과 내륙형 마을로 구분되는 마을 경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해안 도로를 따라서 달리다 보면 두 종류의 마을 경관이 교차하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가지고 있는 점입니다. 이 점 또한 공공기관인 진흥계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점으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남해군의 내륙형에 형성된 마을의 분포도이고요. 인구는 전체적으로 보면 남해읍에 30% 이상 집중이 되어 있고 중위 연령이 전국 평균보다 10세 이상 높은 점이 특점이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멸도는 굉장히 높아요. 남해군의 경상남도에 비해서 2배 이상 낮고 남해군 경상남도 전체로 본다면 합천군 다음으로 높은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통은 현재 교통은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관광지의 접근형 형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동 경로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남해군은 새로운 이동의 교통로를 현재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되는 것은 과속이나 신호 위반의 경계 대상점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적 특성이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는 안전시설 미비라든가 과속이나 속도 위반을 저감시켜주는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관광은 지난 4년간 관광객 수를 보면 관광객 변동이 급격하게 높낮이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유심히 들여다보아야 될 부분인데 꾸준히 증가세나 꾸준히 하향세가 아니고 들쭉날쭉한다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관광의 요소에 대한 메리트 상황이 달라져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중점사항을 살펴보면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설치 기준이 미비하고 건축물은 주민이 중심의 공간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간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굉장히 약하고요. 시각 매체는 가장 부족한 것이 명확한 정보 전달에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중에서 보면 기후변화에서 버스 상생 형태 같은 건 동일하긴 하지만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다수입니다. 즉 고령화 사회는 좀 맞지 않는 형태고요. 가로시설물은 유지관리가 미흡하다 보니까 가로 환경에 오히려 복잡한 요소로 적용하고 있고 조경시설이라고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좁은 보행로 때문에 오히려 보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관리시설은 안전시설에 대한 위협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고 휴게시설은 설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주변과의 조화라든가 모든 사람들, 즉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해양시설은 안전이 뒷받침이 되어야 함에도 안전시설의 역할로서도 굉장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간은 우선 도로 같은 경우는 공간 조성만 시급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성에 생각하지 않고 조성하는 경우가 많고요. 기타 공간은 주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원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해야 됨에도 공간으로서의 기능성이 굉장히 부족함에 단순히 시설로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기준성만 맞추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축물과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이기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즉 기능성을 보다 담보할 필요가 있고요. 시각 매체는
매철에서 안내 사인의 경우로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가로 환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좁은 가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좁은 가로 환경에 노면 주차로 인해서 보행로가 단절되다 보니까 오히려 보차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해는 외부에서 어떻게 바라다 볼까라는 키워드를 조사해 보면 관광, 생활, 음식, 레저들을 조사를 해보면 보시는 것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남해 내부에서 보는 상황과는 조금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면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남해군의 공공디자인의 수준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특징이 있고요. 구성원 모두가 가장 시급한 것이 공공공간에 대한 개선으로 필요하다고 나타났다고요. 설문조사가 나왔고요. 응답자 모두가 우선적으로 보행로가 개선되기를 원했습니다. 보행로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보행의 불편을 굉장히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는 관광지로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건축은 우선 쉬운 접근성과 개방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공공시각 매체는 서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각적 차이가 너무 복잡해서 실제 인지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해의 미래에 어울리는 것은 자연관광도시라는 겁니다. 자연관광도시는 관광도시이기도 하지만 주민의 삶과도 연관이 되고 그 자연경관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공공시설물이 오히려 자연경관을 해치는 위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디자인의 개선 사업에서는 주민들은 편의시설을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제 공공디자인 사업에 참여해보겠냐는 의사를 물었을 때는 대부분 소극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즉 이런 현상에서는 주민들이 작지만 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주민과 함께 해나가는 시작하는 것이 남해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대단히 공공디자인 사업이라든가 도시경관 정비 사업이 실제 주민에게 도움이 되거나 주민들이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기타 설문조사로는 주민이 문화와 가까워져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서비스 제공자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실제 공공디자인이 뭔지 잘 모르겠다. 내가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진짜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더욱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설문조사와 문헌조사, 대상지 현황조사를 통해서 남해군이 앞으로 진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5가지 크게 중점 방향을 정립해 보았는데요. 우선은 관광도시의 이점을 살려서 주민들과 함께 이어나갈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관광도시로 될 성격을 당연히 규정해야 됩니다. 즉 관광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경관에 대한 운치인데 오히려 공공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요. 즉 이를 통해서 경관을 방해하지 않은 공공시설물이 그 시설물로서 정보전달체계나 이용의 시설, 기능에 충실한 시설로 갖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관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체계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설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행조에 중점을 맞춰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나 한 단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역민 전체, 즉 구성원 전체가 만들기 때문에 민과 관이 어떻게 협력해 나가는 것이 공공디자인의 향상을 높여가는 방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남해군에 제안하는 공공디자인 방향은 기존의 공공디자인들은 다수한 도시경관이나 가이드라인 정립이나 지역 개발 사업에, 즉 시범사업에 치중했다면 앞으로 공공디자인 진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서는 공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그것을 공공성으로 증진하고 주민들에게 문화의 향유권을 돌려줄 거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남해의 공공디자인에 제안드리는 비전은 보시는 것 같이 자연과 삶의 균형을 잡는 공공디자인입니다. 남해는 관광도시라서 남해 여러 장소는 방문객에게 감탄을 자아낼 만큼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는 자연 공간이기도 하지만 주민에게는 삶의 공간을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즉, 관광객과 주민의 인터페이스를 공공디자인적인 각 요소들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공공디자인의 가장 큰 비전의 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해군의 공공디자인 5대 원칙을 수립해 봤는데요. 우선 남해다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연경관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공공시설물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컨텐츠를 공공시설물을 통해서 인지를 시켜주고, 그리고 전문가나 주민들이 그 지역의 시설을 갖춤에 있어서 함께 격을 높여가는 방법, 그 격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대도시처럼 격을 높일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남해가 가지고 있는 격차와 간극을 메워야 됩니다. 즉, 공간에 대한 간극도 메우고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차이도 메워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서 남해군의 새로운 공공디자인 방향성을 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남해의 공공디자인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하나의 시설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 전체가 한꺼번에 한 번에 변화해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권역을 설정을 해봤는데요. 남해의 공공디자인의 권역은 경상남도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유형별로 설치 지침에서 만든 권역을 기초로 해서 남해군은 생활권역과 자연권역 그리고 문화권역 3개 권역으로 정립을 해 보았습니다.